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강하게 샀습니다. 특히나 거래소에서 일조에 육박하는 매수를 보여줬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이런 적극적인 매수를 보는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대주주 요건이 구체적으로 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관련 발언도 좀 있었죠. 이낙연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사실은 여당 쪽은 어느 정도 좀 궤적을 같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에도 오늘 좀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내일장 금요일인데요. 과연 오늘 이 후반에 보여줬던 반등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밤에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을지를 몰라서 철저하게 전략 세워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원도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먼저 한 줄 평부터 들어보죠. 어떻게 잡으셨어요? 배터리 충전 완료. 이렇게. 어, 여기에서 배터리는 2차 전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뭔가 좀 동력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한데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 충전 시작을 안 한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충전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제가 배터리 방전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배터리가 충전이 완료가 오늘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란 것은 좀 뭐 등락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추세를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장세 11월 중순 정도 미국 대선 끝나고 하면 주도주는 배터리 수혜주들이 전기차 수혜주들이 될 걸로 저는 이제 오늘 시그널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종목이 충전이 완료되고 가게 된다면 기존에 최근부터 6월부터 강세였던 경기 민감주는 못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장이 바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런 시그널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올렸습니다. 성장주 컨셉이 다시금 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워낙에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 많이 봐가지고 배터리 쪽 특히나 또 어떤 종목에서 그런 힌트를 찾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비상할 채비를 맞췄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신데 그런 뭔가 주변 환경이 바뀐 건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항상 가격이 고점 대비 빠지면 한 30% 빠지면 반등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반등고 대다수 종목이 30% 내에 빠져서 반등이 들어갔고 특히 이제 우리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많이 올랐던 코스피에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나오는 시즌뿐만 관련된 녹십자 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은 급 반등을 해주는 그런 가격 지수 80만 원대이기 때문에 60만 원 나와서 당연히 반등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실적 괜찮은 것 중에서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있는 종목들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직 코로나가 겨울에는 뭐 계속 확산될 거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더 가격 메리트에서 다시 반등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계속 좋아지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는 당연히 계속 좋아지겠지만 나머지 직접적인 코로나의 수혜였던 뭐 진단키트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백신이나 이런 것은 점차 모멘텀이 약해지겠지만 지금 오늘 이제 올랐던 종목들 중에 LG화학도 있고요. 삼성 SDI도 플러스 돌았었는데요.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갔습니다. 최근 들어 실적 좋은 건데 주가가 LG화학도 그렇고요. LG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다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는 못 갔는데 그래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지지선을 강력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것보다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는 3분기 실적도 대형주는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는 11월 중순부터는 중소형주까지도 실적이 끝나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2021년도 실적 개선주라든지 업황 개선주는 본격적인 매수나 재매수라든지 팔고 남 재매수 아니면 추세 상승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폭락장 중에서도 4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거기서도 플러스 나기 시작한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중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혜주가 먼저 LG화학 플러스 가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그렇고요. 관련된 종목이 수혜주들 직접적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락한 중에서도 전환이 됐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 추가적인 하락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 세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즉 매수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 되면 미국의 악재도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럼 내년에 좋아질 거 미리 투자자는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관련 양도세관도 한 10억 정도로 대충 저는 될 거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쌀 때 좀 미리 사놓고 나중에 또 보겠다. 다음 주 되면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갈 종목들이 오늘 좀 센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고, 나머지는 오늘 특히 또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경기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은 다우존스가 어저께 3.4% 급락을 줬습니다. 급락을 줘 6개월의 어떤 평균의 지지선이 27,400에서 27,900원의 강력한 매물대, 즉 지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하락으로 깼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 약해진다는 어떤 그런 차트만 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경기 모멘텀 왜 약해질까? 미국의 트럼프가 되든, 아니 트럼프 되면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된다면,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면 공화당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바로 합의해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연되는 어떤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지연된다. 그리고 특히 경제 봉쇄 장치가 이제 정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선거 끝나면 일부 만약 민주당 잡으면 하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 회복은 지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주는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관련 종목이 롯데케미칼, 포스코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이 이제는 조정을, 차익 실현의 압박을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아직 조금 있거든요. 있는데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이건 빠졌는데요. 빠진 것들이 전부 다 기술주들이 빠진 거죠.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도 4.6% 빠지고요. 아마존닷컴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견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만 위축되어 있는 거지 추가적인 하락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22평선 내외에서 움직일 걸 보이고, 그리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아직 22평선이 안 깨졌습니다. 그 얘기는 실적이 받쳐주는 언택트주라는 수혜주들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번에는 급락을 이제 밑으로 주지 않을 거, 이 정도 1,800포인트 정도 내려가면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 바닥권은 유지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고 반등 국면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약간은 좀 바뀌신 거세요? 반등 구간이 나온 게 아니라 아직 시그널은 없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이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앞으로 모든 이슈가 사라지기 때문에,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며칠 잠깐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빠지면 그게 마지막 저점의 매수 갈 구간이다. 그래서 내년에 성장한 업종들은 우리 투자 거래소도 있죠. 오늘 또 밑에 양봉을 줬는데요. 만약에 주봉상으로도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잠깐 했다면, 만약에 22% 급락을 해서 2200 정도까지 만약에 한 50, 100% 한다면 가장 내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야 될 그런 기회의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행보를 계속했거든요. 행보를 계속하다가 빠지면 이것은 잡아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투매 구간. 바로 거기가 바닥을 찍고 그런 지수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코스피가 아주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까지 조정장에서 11월 중순까지 기회를 보시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요. 아직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하락 구간에 놓이기 때문에 하락 구간의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중소형주는 실적 대비 고평가된 중소형주는 추세 하락 중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초보자들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확실한 이슈가 있고 아니면 실적이 미래도 밝은 종목, 그런 종목을 밑에서 사는 구간에서 단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손해 나신 분, 한 20-30% 손해 나신 분은 10% 정도까지 손해가 회복되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장세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실적 위주의 장세가 나오는 게 오늘 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급하게 올라가는 건 녹십자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도 좋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대형주의 제약 바이오도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요. 오늘 어떤 내용 다루실 예정이세요? 네, 대폭락 장세 시작인가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쉬운 투자법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 쪽보다는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군들, 특히나 오늘의 한 줄이 배터리 이제 상승일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했다. 배터리 충전 완료라고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이 최병훈 전문가가 시장을 보는 방법,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오후 4시입니다.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니까요. 여기에서 또 관련된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일교차 주의하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